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절차 수립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모형 설계이고 분석 절차 수립 항목입니다. 먼저 분석 모형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분석 모형 정의, 분석 모형 구축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모형 정의에서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되는 게 변수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변수 선택이란 예측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변수만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예측 모델입니다. 그리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중요한 변수만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많으면 좋긴 한데 그 많은 변수들 사이에 변수들 간의 상호 상관이 높다라고 하면 모델이 복잡도만 높아지고 오히려 실제 값을 예측을 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모델을 단순하면 안 되지만 너무 복잡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의 일반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복잡한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변수가 너무 많으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해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변수 선택입니다. 변수 선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필터 방법, 래퍼 방법, 임베디드 방법이 있고요. 실제 우리는 래퍼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필터 방법은 변수와 목표 변수 간의 관계를 통계적인 기법으로 평가를 하여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제곱 검증, 상관계수, 아노바 등이 있고요. 래퍼 방법은 모델을 학습시키고 성능을 기준으로 변수 선택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임베디드 방법은 모델 학습 과정에서 변수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라쏘 회귀,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병수 중요도 평가 등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인 것이 바로 래퍼 방법이 되고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바로 래퍼 방법이고 임베디드 방법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의사결정나무, 랜덤 포레스트 변수 중요도 평가를 해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래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이 필요하고요. 이 래퍼 방법에는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진 선택법도 장단점이 있고요. 후진 제거법도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단계적 선택법이고 실제 실무에서는 단계적 선택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에서는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이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자, 전진 선택법이죠. 전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변수가 있다면 각각의 변수를 추가를 하면서 성능 평가를 하고 성능이 점점점 높아졌다가 성능이 낮아지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이전 변수까지만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후진 제거법은 후진 제거한다는 얘기거든요. 전진 선택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10개의 변수가 있다고 하면 모든 변수를 포함해서 모델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씩 제거를 해주면서 성능이 점점점 높아지다가 성능이 떨어지는 시점까지의 제거되고 남은 나머지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후진 제거법이고요. 이런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을 결합해서 변수를 추가와 변수와 제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최적의 변수를 찾는 것이 바로 단계적 선택법입니다. 변수 선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전 강의이죠. 2-1-2-1 분석 변수 처리에서 변수 선택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변수 선택 방법 중 래퍼 방법인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자, 하이퍼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파라미터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되는 값입니다. 설정 시점은 학습 중에 데이터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회기 회기 개수, 서포터 벡터 머신의 서포터 벡터, 인공신경망 기법의 가중치 등이고요. 모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계산이 되고 최적화되는 값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는 이 분석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값입니다. 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 학습 전에 설정을 해야 하는 값입니다. 누가 설정을 하죠? 분석가가 설정을 합니다. 설정 시점은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분석가가 설정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서포터 벡터 머신의 커널 종류, 인공신경망 기법의 레이어 수, 학습률, 배치 크기, 그리고 KNN의 K 개수 등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모델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설정 값입니다. 즉, 파라미터는 분석가가 설정할 수 없고 학습하는 중에 데이터로부터 결정되는 값이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분석가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하이퍼 파라미터 이 값을 다시 조정을 해서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평가가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튜닝, 즉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했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 즉 조절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매뉴얼 서치 방법, 그리드 서치 방법, 랜덤 서치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매뉴얼 서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람이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경험이나 직관을 바탕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결정을 하고요. 많은 분석가가 매뉴얼 서치 기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석가의 어떤 경험이나 해당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뛰어난 직관이 있습니다. 그리디 서치는 만약에 분석가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어떤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경험이나 어떤 직관이 부족하겠죠. 이때 그리디 서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정된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들에 대해 모든 가능한 조합을 시도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입니다. 계산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분야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테스트를 하므로 가장 어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칸 한 칸 한 칸씩 정밀하게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랜덤 서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값을 선택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이고요. 그리드 서치보다 계산량이 적고 때에 따라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랜덤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매뉴얼 서치와 그리드 서치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형 구축 절차입니다. 분석 모형 구축 절차, 우리가 이전 강의죠. 1-2-2 분석 작업 계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을 했던 것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빅데이터 분석 작업 계획, 크리스 PDM 분석 방법론, KDD 분석 방법론, 그리고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 구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그 분석 모형 구축 절차와 함께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네 가지 분석 방법론을 함께 확인을 해 보는데요. 사실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언급된 방법론들의 절차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이론들이기에 서로 용어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는 모두 암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표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기준으로 여러 방법 이론에 대한 단계적인 위치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는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형, 평가 및 전개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기준으로 절차를 분석 모형 구축 절차 개념에서 보면 요건 정리, 모델링, 검증 및 테스트,
적용 이 4개의 단계로 나누어지고요. 요건 정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는 분석 기획과 같은 단계입니다.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고 분석,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요구사항을 확정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작업 계획에서는 문제 인식, 현안 분석 단계가 되고 크리스피디엠 분석 방법론에서는 업무 이해 단계가 됩니다. 분석 모형 구축 절차에서 모델링 단계는 데이터 마트 설계 및 구축, EDA 및 변수 구축, 모델링, 모델 성능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는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단계이고 빅데이터 분석 작업 계획에서는 모형화,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단계이고 크리스피디엠 분석 방법론에서는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의 준비, 모델링 및 평가 단계입니다. 검증 및 테스트 단계에서는 운영 환경을 테스트를 하고 비즈니스 영향도 평가, 즉 ROI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는 시스템 구현 단계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작업 계획에서는 결과 활용 단계고 크리스피디엠 분석 방법론에서는 전개 단계입니다. 그리고 KDD 분석 방법론에서는 데이터 선택,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변환,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 단계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데이터 분석 단계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분석 모형 구축 절차 적용 단계에서는 운영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주기적인 모델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적용 단계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는 평가 및 전개 단계이고 빅데이터 분석 작업 계획 크리스피디엠 분석 방법론에서는 결과 활용 전개 단계입니다. 분석 모형 구축 절차에서는 단계를 구분한다고 하면 요건 정리, 모델링, 검증 및 테스트, 적용입니다. 즉 이전의 분석 방법론이 해당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석 절차에 집중했다면 분석 모형 구축 절차에서는 그런 분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이후 어떤 회사의 시스템적으로 혹은 전사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영역까지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모형 설계, 분석 절차 수립 항목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